안녕하세요.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근본 없는 프로젝트 과대평가받은 화가 아트 월드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저번에 대진표 발표했고 이번에 16강 진출하는 화가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A조, 이미 아는 정보죠. 잭슨 폴락, 폴 고갱, 에곤 실레, 리히텐 슈타인 이런 화가가 있었죠. 잭슨 폴락 그 우승 후보 중에 한 분이죠. 뭐 긴 이야기 안 할게요. 계속 언급되니까 고갱이 있었죠. 제가 이전에 방송으로 많이 다뤘죠. 고갱을 싫어하는 게 아닌데 예상에 편견 끼는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갱에 관련된 미담 이런 거 있으면 의외로 고갱한테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 이걸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파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미담 같은 게 의도치 않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인성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고갱이 친구 사귀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삐사로하고도 나름 인상주의 그 화가들이랑 어울리게 전시도 같이 해주도록 고갱한테 배려해줬는데 화풀이를 냈죠. 인상주의 전시 실패했다고. 고갱은 파면 팔수록 미담이 사라진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에곤 실레가 있었죠. 에곤 실레. 에곤 실레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어떤 구독자분이 오히려 저평가받지 않았냐, 에곤 실레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화가에 비하면 에곤 실레는 인지도가 되게 높은 화가죠. 스타성도 있고 선 감각이 타고났죠. 근데 저번 방송에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네요. 에곤 실레가 주로 누드와 주로 선 드로잉으로 하는 작품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곤 실레의 풍경화가 매우 매력 있다고 봅니다. 이 알록달록한 컬러 그리고 특유의 거친 질감이 오히려 풍경화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 나이에 사망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너무 적게 그린 게 아쉬울 정도로 누드 못지않게 인체 못지않게 풍경화도 매력적이다. 여기 아스티리아스 주 여행하다가 컬러풀한 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 볼 때마다 에곤 실레의 이 컬러풀한 집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에곤 실레 미남이라고요? 혹시 영화 때문에 편견이 생긴 거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에곤 실레 검색하면 에곤 실레 영화에 그 배우가 나오는 경우 많은데 혹시 그 배우 이미지랑 믹스가 돼서 미남이라고 좀 오해하는 게 아닌가요? 로이 리히텐 슈타인이라는 화가가 있었죠. 만화 시리즈로 유명한 분. 그러면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커뮤니티의 조사 그걸 1점으로 받고요. 이거 상대평가죠. 퍼센트로. 그걸 1점으로 받고 그 다음에 댓글 포인트 1위로 뽑은 것에 3포인트 그 다음에 2위로 뽑은 것에 1포인트 해서 집계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잭슨 폴락이 여유있게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2위가 리히텐 슈타인이에요. 팝아트. 에곤 실레가 우리 방송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4위 떨어졌습니다. 폴 고갱도 떨어졌습니다. 워낙 잭슨 폴락과 이제 리히텐 슈타인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두 화가는 상대적으로 밀렸습니다. 우리 구독자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죠. 그래서 1, 2위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고갱, 에곤 실레 탈락. 자, 다음 조. B조입니다. B조. 다빈치, 제스퍼 존스, 몬드리안, 뱅크시가 있었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러니까 그림만 따지면 해외 사이트에서 가장 과대평가받은 그림으로 모나리자를 1등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런 게 있죠. 화가와 그림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작품이 과대평가받을 수가 있고 화가가 과대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가를 뽑는 매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모나리자에 대한. 현재 경매가 세계 최고의 작품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작품이죠.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게 다빈치 작품이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다빈치로 보통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빈치가 그 스타성 최고잖아요. 현대화가 다 포함해도.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어느 작품이라도 경매가 내놓으면 뭐 세계 최고가 찍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모나리자 그 가상 경매가를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6개월이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비쌉니다. 모나리자. 근데 그런 작품은 팔지 않죠. 얼마 전에 워낙
팬데믹 사태 때문에 프랑스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모나리자 팔아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바보 같은 짓이죠. 팔면 안 되죠. 그 나중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걸작은 경매에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니까 경매에 나온 거고. 이게 다빈치의 작품일 가능성이 많은 게, 다빈치가 인물을 그릴 때 코를 살짝 길게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성향도 있고, 그리고 묘하게 남자인지 여성인지 중성적으로 그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도 저는 다빈치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만약에 다빈치의 진품이 아니라면 제자가 그렸을 것이다. 다빈치 공방에 그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의 그림도 다빈치와 매우 비슷하게 그립니다. 미술학원 다니면 그 학원풍 그림이 비슷하거든요. 선생님 그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거와 비슷하게 같은 공방 소속이면 제자들도 스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모나리자 약간 그런 닮은 것 같다고요? 모나리자도 약간 얼굴이 중성적이죠. 자, 두 번째 화가 제스퍼 존스입니다. 좋든 안 좋든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제스퍼 존스입니다. 네오 다다로 뭐 분류하기도 하고 보통 팝아트로 많이 보죠. 앤디 워홀이 초반에 제스퍼 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조기 그리고 여러 팝아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다 비슷해요. 이런 시리즈로 많이 그렸고, 미국이 아주 좋아하는 화가라 그랬죠. 대표적인 미국 국뽕 화가라고 말씀드렸고, 한국 전쟁 참전한 용병, 그런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로버트 라우젠버그와 사귀었다고 하죠. 보통은 로버트 라우젠버그가 대표적인 동성애자 예술가로 유명한데, 이따가 말씀드릴 싸이와도 되게 좀 연관이 있어요. 가수 싸이 말고 아티스트 싸이, 별명이 싸이입니다. 몬드리안의 평가가 해외 사이트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데 과대평가받았다고. 우리 방송에서는 큰 인지도는 없네요. 수상 신조형주의를 보통은 보고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3원색으로 비례로 여러가지 창작품들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입니다. 주로 파랑색, 빨간색, 노란색의 색깔로만 그리는 화가죠. 반데르 레크라는 같이 활동했던 화가와 이제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이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생로랑이 몬드리안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이런 작품을 했었죠. 자, 그리고 뱅크시가 우리 방송에서 과대평가받다고 이렇게 인지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피티로 유명하죠. 일단은 주로 스텐실로 그림을 뽑아내는 화가고, 급하게 빨리 찍고 도망가야 되니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거 봐서는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보통 그래피티 하는 예술가들이 경찰에 한 번쯤은 잡히거든요. 키스 헤링도 그렇고. 얼굴이 안 알려진 거 보면 잘 빠져나갔다. 경찰에 잡히면 또 이슈가 되겠죠. 영화제 데뷔도 했던, 다양하게 활동하는 뱅크시죠. 자본가들이 이 화가의 그 작품을 사고 싶어 하는데 잘 내놓지 않죠. 경매에서 올렸다가 그 퍼포먼스로 또 화제가 되고. 저는 개인적인 추측컨대 이 화가의 메시지 전달력을 봤을 때 이 스타일이 광고에 가깝거든요. 그 상업적인 광고를 엄청 비난하는데 이 메시지 전달하는 특징이 광고에 재치 있는 그런 유머, 센스, 감각이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감성도 약간 디자이너 같고 광고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 뱅크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과입니다. 저는 우승 후보로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봤거든요. 화가를 뽑다 보니까 꼴찌입니다. 다빈치. 두 화가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스퍼 존스 그냥 다른 화가 발라버렸습니다. 압도적인 1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2위가 뱅크시입니다.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몬드리안, 마지막이 다빈치. 거의 안 뽑았습니다. 2포인트밖에 안 돼요. C조, 앤디 워홀, 바넷 뉴먼, 칸딘스키, 폴 시즌이 있었죠. 그래서 앤디 워홀 워낙 유명한 다양한 그림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나 아니면 캠벨 스프, 마릴린 몰러 이런 시리즈가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경매가로는 이게 제일 높았죠. 아무튼 워낙 유명하고 스타성도 있고, 앤디 워홀 가장 유명한 미국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가발 이야기 이전에 했었고, 바넷 뉴먼, 안나의 빛이라고 이 작품이 경매가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화가한테는. 그래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 제스퍼 존스, 프랭크 스텔라가 있고, 뉴욕 시장 선거 출마했다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유대인인 것도 그렇고 마치 종교, 신앙 비슷한 것과 추상미술을 조합한 듯한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칸딘스키 작품 워낙 유명한 게 많은데 제가 이 작품은 그런 느낌 안 나지만 다른 디자인적인 작품이 마치 이제 미술학원 느낌 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고, 구성 시리즈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의 그 예술 이론이 바우하우스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폴 세잔, 이 그림 한때 경매가 1위 찍었는데 역전됐죠, 순위가. 폴 세잔의 매력이 좀 투박한 뭐 정물화, 풍경화인데, 이 작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애매한 작품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미술사 세계사를 바꾼 뭐 3대 사가에 뭐 세잔의 사과를 두기도 하는데, 아이폰 사과, 그 스티브 잡스의 사과와 더불어서 그런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독자분 댓글 중에 폴 세잔이 피카소 큐비즘에 영향을 줬던 그 다중 시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보죠, 보통은. 근데 저는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가르쳐본 경험, 그리고 투시기법을 배우지 않은 우리나라 화가들 그림을 비교했을 때 다중 시점의 창시자라는 말은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그게 큐비즘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대평가받았다고 봐요. 시점 관련된 이야기, 피카소에 영향을 줬다고 뭐 다중시점 이런 이야기부터 제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색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형태를 투박하게 그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이 비슷하게 1, 2위로 16강 진출했습니다. 칸딘스키와 폴 세잔 같은 표를 받았네요. 3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취향이 여기서 좀 나오는데, 현대 미술 화가보다는 친미성이 있는 화가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판은 깔아놨지만 이번에 제가 어떤 화가 뽑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은 포인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게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다음 조, 제프 쿤스, 로버트 라우센버그, 코크니,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화가입니다. 이번에 좋든 싫든 저도 그렇고요, 관심은 없지만 현재 어떤 화가가 정말 좋은 평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지를 안다는 의미에서 저도 이번에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아, 진짜 이런 화가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뭔데?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살짝 스쳐간다는 의미.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사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배운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깊게 알고 싶진 않은데 이번에 소개하는 김에 어느 정도 살짝 발 담가 본다는 의미로 저는 이번 방송을 합니다. 제프 쿤스 우승 후보죠. 차 안에 방향제로 쓰기 딱 좋겠다고 이전에 저번 시간에 팝아트적인 대통령 나오는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라우센버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작품 모노그램이라는 가장 유명한 이 화가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굳이 따지면 아상블라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미술이면서 아상블라주, 원래 있던 거를 그냥 갖다 붙인 거니까. 밑에는 그래도 그린 것 같은데, 박제한 앙골라 염소래요. 의미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그 심볼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의미를 좀 찾아보시고. 자, 이 화가가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싸이 원블리, 이따가 나올 화가 그 제스퍼 존스와 같이 엄청나게 친했거든요. 이제 세 화가가 같이 교류하면서 친했는데 셋이 약간 그런 관계예요. 또 동성애자거든요. 네, 특히 제스퍼 존스와는 거의 연인 사이로 유명합니다. 아상블라주가 그런 거예요. 꼴라주는 유명하죠.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붙이는, 잡지 오려 붙이는 그게 꼴라주. 미술시간에 많이 응용하는 건데, 다다이스트, 피카소도 많이 시도했던 대표적인 기법이고, 초현실주의자들도 많이 시도했고, 기억의 파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아상블라주는 쉽게 말하면 그것의 3D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전혀 엉뚱한, 뭐 이게 폐품일 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일 수도 있고, 피카소가 쓰레기 더미 많이 뒤졌다고 하잖아요. 폐품 가게 이런데 마음에 드는 이런 물건들을 조합하다가 자신만의 새로운 조합으로 재창조하는 게 아상블라주라고 하면 진짜 쉽게 설명했다. 그리고 호크니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계시고, 이분이 애인 피터라는 분과 사귀셨죠. 그래서 주로 등장한 남자가 자신의 애인이라는 거, 사진을 보고 주로 그랬습니다. 이런 청각장애로 고생하셨다고 하고, 수영장을 모티브로 많이 그려요. 그래서 수영장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특유의 블루, 이 색깔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 화가죠. 디자이너들이 딱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 자, 그리고 게르하르트 리히터, 저 이거 처음 보고 이 사람 사진 갖다가 아주 뿌옇게 포샵 처리했구나 했는데 이거 대박인 게, 이 유화래요, 유화. 어떻게 한 거지? 이거 프로젝트를 쏜 다음에 일단은 밑그림 그렸나? 자, 이 사람
대단하죠. 엄청난 테크니션. 그리고 자본주의 리얼리즘이 뭐냐면 이 사람이 독일 분이잖아요. 동독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림을 많이 그렸죠. 이제 구소련도 옛날에 사회주의적인 리얼리즘, 이런 포스터 비슷한 선전하는 그런 그림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부러 이제 조롱하는 뜻에서 자본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회주의를 약간 비판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술에 대한 자유를 많이 박탈했던 것에 약간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딸이에요. 베티. 딸을 모델로 시리즈로 몇 번 그렸거든요. 근데 전 처음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유화로 그렸나? 물론, 최근 활동하는 예술가들 중에 리터 영화 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영화 재밌어요. 한번 봐야겠다. 자, 아무튼 근데 이 화가가 진짜 다양한 시도 많이 합니다. 추상도 되게 많이 시도하고요. 사진 비슷한 그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화가가 이런 그림만 그린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D조 결과입니다. 자, 제프 쿤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 로버트 라우젠버그가 상당한 표를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2위. 나머지 화가 이제 표가 저조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하니까 리터가 이제 순위가 엄청 낮아진 것 같아요. 이제 테크닉 실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포큰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